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이제 그 목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 하루인가 이틀 방송을 못했었죠. 오늘은 제가 한 학부모님의 글을 읽고 진로에 대한, 그러니까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려고 했던 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침판에 재작년 5월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5월까지 12개월 연재했던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이제 해놨던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죠. 그 과목들을 배우는 목적은 아무래도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길러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 학생들은 그것만 배우는 건 아니죠. 뭐 집에서 배우든 아니면 뭐 비디오로 배우든 뭐 TV로 배우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렇게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도 하지만 그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는 역량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배웠다고, 비판적 사고력을 배웠다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똑같이 당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덜 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극히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각종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 뉴스는 예를 들면 이제 특정한 시각에 의해서만 전달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슬람교의 경우에 뭐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제3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왜 저런 걸 쓰고 다녀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어쨌든 그것도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에서 문화로 자리 잡은 케이스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제3자의 눈에는 뭐 결코 꼭 저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사고나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죠. 누구나가 뭐 개인 종교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뭐 특정 종교를, 저도 특정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종교 이외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꼭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위에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뭔 얘기야, 종교가 위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저의 경우라면 비판적 사고를 해서 그것이 나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죠. 그렇다 그래서 뭐든지 다 그렇게 해서 똑바로 사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역량이 결국 교과서에서 주는, 물론 당연히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고 또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역량 중에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보고 느꼈던, 그리고 그 필수적인 것들을 꼽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 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장의 고정관념에서 오류를 찾아라. 그 다음에 2장에 능동적 독서를 해라. 3장에 이제 분석적 사고, 4장에 이제 추론, 추측,
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에 이제 종합적 사고. 근데 종합적 사고를 했다면 다시 이제 대안 제시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안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논리적 오류도 찾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과 논증.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오류를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배경 지식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지만 논리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으로 갈 수 있는 어쨌든 뭐 글도 있을 수 있고 생각도 사고도 그렇게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논증적 글쓰기가 있죠. 이제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모두 논술에서도 필요한 역량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수능에서도 바로 이런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필요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 권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또 물론 그것을 제외한 핵심적인 역량을 배우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증적 글쓰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뭔가 비판적 사고를 했어야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뭔가 뭐 다 맞다고 하면 굳이 창의적인 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다음에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칸트 인식론과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을 학생부에 녹여내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비사 논술, 비사 수능이라 그래서 논술과 수능에 어떤 지문이 이제 예로 이제 제가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녹여낼 수 있다면 그 학생이 최고의 높은 레벨의 대학교에 갈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최고의 높은 레벨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서연고 서성한이라고 말도 표현하지만 제가 한양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성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성서 중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화여대, 경희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들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여기 있는 단어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랭킹 10위권 안에 대학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랭킹 10위. 네, 만약에 이게 각각이 다 들어가 있다면 랭킹 10위. 여기 플러스 이제 인성. 물론 이 내용만 들어간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성도 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논술 모두 다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자체를 그런 사고력 중심으로 내놓은 게 수능인 것이고 논술은 그런 것을 글쓰기로 만들어 내놓은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것을 과정상에서 보겠다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쓰기로 보고 하나는 오지선다형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고 하나는 그 과정상의 학생부의 누가 기록, 그러니까 누적된 기록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3년 내내의 어떤 학생들의 활동 전체를 보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런 면에서 매우 좋은 전형이고 매우 훌륭한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외국 애들에 비해서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태어난 그 소양이나 문화 자체가 매우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고 있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뭐 일부 그 수능을 앞으로 이 과목을 배우는데 학생들의 과목을 줄이자. 한때는 저도 뭐 그렇게 동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넓은 더뭐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좀 길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길러주는 것들이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상에서 대학이라는 관문이 있고 또 우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경험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에 100%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갔다는 그 자체는 그 자체로 학생이 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진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꼭 뭐 서연고 가는 것 좋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동기부여 얘기하고 가능성 얘기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무척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학생이 대학교 간 걸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30대에 결정이 되는 게 있고 또 40대에 결정이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지만 책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 운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살아본 바도 그렇고 실제로 뭐 여러 책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더라. 그게 뭐 태어난 시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운빨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더라. 그런데 그런 운빨을 그나마라도 극복하고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자기 효능감이나 자신감이나 또 그것을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지 대학이 전부는 아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끔 까먹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자신감을 어떻게 길러줄 거냐. 그리고 이 학교 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거냐. 그러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이 학생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다른 걸 읽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